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락을 하든지 말든지 갈 곳은 갑니다란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투자를 언론이나 여론에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극단적인 사례의 기사로 여러분들을 현혹할 수가 있으니 항상 투자는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윤 정부 이후 투자할 곳은 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몇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전국에서 규제 해제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방 중 세종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참고로 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았을 때 전국적으로 하락이 판단되면 규제를 해제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향후 집값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상황인데 왜 규제 해제를 하지 않는지는, 그러나 이러한 현 상태가 지속적으로 길게 된다면 네 번째 부동산 정책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시면 21년 6월에 비해 22년 6월에는 27,910가구로 미분양 가구가 1만 가구 이상 증가하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만, 아실에서 가져온 아파트 미분양 자료입니다. 보시면 가장 최근 미분양이 높았을 때가 2019년 5월 62,700여 가구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가장 미분양이 높았던 가구 수는 16만 가구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가구 수는 예전에 비하면 아직도 낮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거래량 상태가 아주 처참하기 때문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월간 변동률을 보시면 22년 8월에 들어서 마이너스 0.23%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KB 부동산에서도 이제 마이너스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속적인 마이너스 흐름이 아니라 한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주택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처럼 기간이 유예된 사람들은 기간 내에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양도세 일시적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급매물이 늘어났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얼마 전 세 번째 부동산 정책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연설을 하였죠. 무려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꿈만 같은 공급 정책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숫자를 달성하기엔 많은 무리가 있지만 결국 공급은 해야 합니다. 이게 처음 얘기 드렸던 투자할 곳은 여기다 설명드렸죠. 그것과 맞물립니다. 수도권 내에서 경기 북부와 충남과 인접한 경기 남부를 제외하면 개발할 택지는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100만 호가 과연 어디로 치중될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오세훈 시장의 공급 정책은 1년 전부터 불붙여서 시작이 되었죠. 1기 신속통합계획, 모아주택, 모아타운, 재개발 구역 지정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정부와 서울시가 손뼉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재건축 지역으로 화두되는 목동에 신시가지 지역이 있죠. 유심히 봐야 할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2기 신속통합계획이 지정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1기 신속통합계획 중 신림 1구역이 심의가 통과되어서 대단지로 변화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신속통합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아주 무섭게 진행되기 때문에 재개발에도 신경을 써서 미리 구역을 선점해야 합니다만 선점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용적률도 상향을 한다고 했고요. 230%에서 260%로 상향을 해서 세대수 또한 4,100세대까지 늘린다고 하니까 거의 대단지 아파트 3개 이상이
합쳐진 거라 보고 주변 환경 조성과 인프라는 이미 확보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향후 미래 가치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1기 신속통합계획이 21곳이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2기 신속통합계획이 지정이 되겠죠. 재개발 구역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서울 아현, 도림동 등 8곳이 선정되었는데 이 지역을 매수하시려면 한번 상승이 된 가격으로, 점핑이 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기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추후 가치 상승을 믿고 시세 차이까지 본다면 지금부터 보유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단 재개발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도 엎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세요. 지금부터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스에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영동포구 도림동, 종로구 영건동, 중랑구 면목동, 은평구 응암동, 양천구 신월동, 구로구 구로동, 금천구 시흥 사동 이렇게 8곳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현동과 도림동 같은 경우는 한번 임장을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후보지기 때문에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공약을 했으면 그냥 하지 무슨 마스터 플랜을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분노하게 만듭니까? 1기 신도시가 거의 92년도에 입주를 시작을 했고 95년도까지 완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등 약 35만 호가 들어왔고요.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바로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1기 신도시 달래기 나선 국토부. 그래서 어찌됐든 1기 신도시는 현재 27년부터 30년 차가 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면 재건축을 통해 늘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또 바로 나오는데 이런 기사 나오면 그냥 믿고 걸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실망감의 집값 하락세라고요? 재건축 아파트의 특징은 하락장에도 방어가 잘 된다는 점이에요. 아주 뛰어나요. 왜냐하면 가치가 높기 때문에 투자 수요와 실거주 수요가 맞물립니다. 단 대지 지분과 용적률이 좋은 매물일수록 가격 상승은 더 높게 나타나겠죠. 1기 신도시 관련해서 급매물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바로 잡는 거를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